일단 자, 복부 운동에 앞서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일반적인 효과. 예,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바디빌딩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예, 제 생각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대부분 건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의 외모를 가꾸고, 예, 외모를 바꾸기 위해서 주로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중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그게 아니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웨이트 트레이닝이 중요한 게, 자, 바디빌딩 선수나 어떤 선수 말고 그 외에도 거의 모든 운동 종목 타 운동 종목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 합니다. 왜 할까요? 기초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운동이 근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학교 강의하다 보면은 사격이나 양궁 선수들은 별로 안 하더라고. 예. 근데 그 외에 거의 모든 종목 선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효과가 골밀도가 증가한다고 써놨는데 증가하지는 않고 감소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골밀도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의학적으로도 증가시키지 못해요. 이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으로서 그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약간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체 해부를 해보면요, 제가 그 대학원 시절에서 인체 해부학 강의를 1년을 의대에서 들었거든요. 사람의 뼈를 보면 근육이 많았던 사람들은 뼈가 밖에 골막이 두꺼워요. 그래서 근육이 뼈에 붙는 자리가 있죠. 그거를 뭐 튜버로시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더 툭 튀어나와 있어요. 우둘투둘한 부분이 더 커요. 그만큼 뼈도 두껍다는 거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큰 사람들은. 그래서 뼈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커지겠죠. 근육이 커지면 뭐가 증가해요?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죠.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지, 에너지, 지방이든 뭐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죠. 예. 자, 운동 안 하고 가만 안정 시에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운동 시에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사람의 근육은 차의 엔진과 똑같아요. 엔진이 큰 차는 힘도 세죠. 또 그만큼 휘발유로 기름을 많이 소비하잖아요. 사람도 근육이 크면은 일단 힘이 세고, 그리고 기초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돼요. 근데 단점도 있죠. 연비가 어떨까? 연비가 떨어지는 거지. 근육이 크면 연비가 떨어진다는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어느 정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돼요. 단백질과 더불어 총 칼로리 섭취를 많이 섭취를 해줘야 근육을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복부 근육에는 앞쪽에 있는 전복뼈, 즉 복벽이 있는데요. 전복뼈 앞쪽에는 어떤 근육이 있죠? 앞쪽에는 어떤 근육이 있죠? 자, 말을 하셔야죠. 앞에 있는 근육, 복직근 아시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복직근이 있어요. 자, 복직근을 볼게요. 요게 지금 복직근이에요. 요게 복직근이고요. 자, 복직근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 선이 있어요. 가운데 선. 이걸 뭐라고 그러죠? 백선이라 백선. 예. 자, 백선은 복직근이든 복사근이든 좌우로 나눠지는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근육과 근육이 만나는 부위예요. 자, 근육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끝이 뭘로 돼 있죠? 근육의 끝, 힘줄, 건이죠, 건. 예.
건은 어디 붙어 있어요? 뼈에 붙어 있죠. 예. 거의 모든 근육은 뼈와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복근만큼은 뼈와 뼈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뼈에 붙어 있어서 근육끼리 만납니다. 예. 그래서 좌우의 근육이 만나는 요 서 지점이 바로 백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복직근에서 위아래로 구분되는 선이 있죠. 요 선. 요거를 건획이라고 합니다. 건획. 건획이 왜 있을까요? 자, 건획은 마찬가지 이게 또 건입니다. 건. 예. 그래서 요 근육과 요 근육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요 건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직근은 근육이 하나가 아니고 4개의 근육이 만나서 복직근을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한 근육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맞죠? 자, 그럼 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복직근은 강하게 수축하기 위해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하나로 되어 있을 때 강하게 수축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근육이 하나하나의 근육이라고 그랬죠. 예. 따로 수축을 하기 위해서 따로 나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직근은 흉추부터 요추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흉추만 굴곡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지는 흉추는 가만히 있고 요추만 굴곡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척추가 나눠졌기 때문에 위아래 따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수축을 할 때 100% 상부만 수축하고 하부 수축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상부가 수축하지만 하부도 같이 수축을 해요. 때에 따라서 그 흉추 쪽을 굴곡을 하게 되면 위쪽이 한 70, 80%? 한 70%? 그 정도. 위쪽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아래쪽이 한 20, 30% 이렇게 작용을 하고 요추를 쓰게 되면 아랫부분이 뭐 한 60, 70%, 윗부분이 30, 40%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전혀 따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같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만 구부린다고 해서 이게 새끼손가락만 구부러지나요? 안 되죠. 같이 구부러지죠. 이게 왜냐하면 신경이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도 100% 따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층추하고 요추가 따로 구분돼서 운동시킬 수 있고 굴곡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리고 측 복벽에는 바깥쪽에 내복사근이 있고 외복사근을 걷어내보면 그 안쪽에 내복사근이 있고 내복사근을 걷어내보면 그 안쪽에 복횡근이 있어요. 자, 외복사근은 무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뒤에서 앞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자, 그리고 외복사근을 걷어내보면 내복사근은 반대 방향 위에서 뒤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십자로 내리죠. 네. 자, 내복사근을 걷어내보면 내복사근은 무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로. 자, 근육의 기능은 뼈를 움직이는 기능이죠. 네. 뼈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근육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해줘야 돼요. 근육은 수축, 이완이 근육의 결 따라서 수축, 이완합니다. 결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근육의 기시부와 정지부라는 게 있죠. 예, 다 배웠죠. 정지부가 근육의 무늬에 따라서 기시부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움직여요. 기시부 쪽으로. 정지부, 기시부 쪽으로. 예. 절대로 딴 쪽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기시부, 정지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외복사근이 이렇게 돼 있죠. 그 이따 설명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3겹으로 돼 있죠. 예, 복횡근, 내복사근 3겹이라서
돼지 같은 경우에 요 부위를 삼겹살이라고 그래요. 돼지 같은 경우는 요 사이사이에 지방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해보면 요 사이에 지방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 부위 여기. 예. 그 예전에 보면은 요즘은 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여기 근육 이제 바지 좀 내려 입으면 여기 있는 근육이 보이잖아요. 예. 이거 뭐라 그러죠? 치골근이라고 그러죠. 치골근. 치골근. 치골근이 어디 있을까? 해박 시간에 배웠나요? 치골근에 대해서. 어디 있어요? 중간? 어디 중간? 치골근은 여기 어디야? 저기 아니요. 치골이 어디 있어요? 이 앞부분이죠. 자, 골반에서 그 벨트 매는 부분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요 뼈를 장골. 그리고 앉으면 엉덩이 닿는 부분이 있죠. 항문 옆에. 이걸 뭐라 그래요? 좌골. 그래서 앉았을 때 닿는 부위를 해가지고 좌골이라고 그래요. 이 앞부분 뭐라 그래요? 앞에 지금 저기 본인의 그 상식기 위에 만져주는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 뭐라 그래요? 치골. 치골, 장골, 좌골. 이거 분명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해요. 이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왜 치골일까요? 이 부위가. 그런 말이 있죠. 뭐 치부를 드러내다. 예. 뭐 치욕스럽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쪽이 치욕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서 이거 여기를 치골이라 하는 거예요. 치골. 치골근 얘기 아니에요. 치골근은 치골에서 기시해가지고 여기 대퇴골, 예, 가랑이 밑에 여기 붙어 있는 게 치골이에요. 치골근이에요. 치골근을 보기 위해서는 바지를 다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치골근이 아니고 서해 인대, 예, 여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사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두꺼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머니 따지면은 이거는 치골근이 아니고 복사근이 복사근이 두꺼워지면 여기도 두꺼워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근육의 좀 선명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그 근육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복직근을 횡단면으로 잘라봤어요. 위에를 잘라봤고 밑에도 잘라봤어요. 잘라봤는데 위에 면하고 아래 면이 모양 구조가 좀 달라요. 자, 큰 그림으로 보시면 요게 상부 횡단면이에요. 복직근이죠. 복직근이고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맞죠? 예. 자, 요게 뭐예요? 요게 예, 체지방이죠. 체지방. 요게 피부 스킨이고. 체지방이 너무 두껍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시험 나가기 위해서는요 복부에 체지방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요 스킨 가죽이 여기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몸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할 때 어딜 잡아보느냐, 저는 한 10년 더 됐죠? 인바디 안 해본 지. 예전에는 매일같이 인바디 했었어요. 몸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거 좀 체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무의미하더라고.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계속 잡아봐. 그게 얼마큼 얇아지는지 매번 잡아봐요.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안 돼요. 자, 물 잡아보세요. 발 잡아보세요. 자, 물 편 상태에서 올라왔어요. 어때요? 이게 여기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어디 운동이 되겠어요? 자녀분이 많이 쓰시겠죠? 자녀분 드시군. 그래서 물을 푸는 것보단 무릎을 딱 나가요. 붙여주면은 잡아야지, 이제 잡아줘야지. 자, 이미 고관절을 굴곡 시켜주면 고관절의 개입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순서는 자, 상체 편 상태에서
고관절을 먼저 써주고 찍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자, 첫째 척추를 먼저 굴곡시켜요. 먼저 여기까지 척추를 먼저 굴곡시키고 그 다음에 고관절 써주고 다시 고관절 펴주고 척추 이완시켜 주시고 복근 수축 고관절 써주고 고관절 펴주고 복근 펴주고 요 순서를 해야 돼요. 근데 복근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근데 복근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먼저 이게 안 돼요. 예. 고관절로 일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찍어. 예.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예. 밑에서 올라오면서 미리 척추를 굴곡시킨 상태에서 올라와주면은 의미가 있는데 복근에 힘도 안 주고 올라온 상태에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복근에 힘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근에 힘이 없으면은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이 순서가 안 될 거예요. 아시겠죠? 시작 같은 경우에는 자, 척추를 굴곡시키고 올라오면서 고관절이 쓰였죠. 예. 고관절 같이 쓰여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시접을 하면서 복근이 당겨야 되는데 허벅지가 막 당기는 걸 느껴봤을 거예요. 예, 당기는 경우를. 그죠? 왜냐하면은 시작 같은 경우에는 복근 운동되는 게 아니고 자연군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복근보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요근, 이 고관절 더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프런치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을 더 많이 이미 다 굴곡을 시켜둔 상태에서 보여줘 여기 잡아주고 살짝 안 잡아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올라가요. 예. 지금 척추가 굴곡이 됐죠. 근데 고관절 보세요. 고관절 움직였나요? 거의 전혀 하나도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 크러치 하는 이유는 대퇴 측근하고 자연근의 개입을 아예 그냥 줄여주기 위해서 이 운동이 거의 된 거예요. 사실 운동을 해보면 그 고관절이 개입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측근이 운동이 더 많이 되는 건 또 아니야. 해보면 크런치보단 그래도 시드업에서 기본 운동이고 시드업이 자극이 제대로 하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크런치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내려와요. 자, 가동 범위를 어떤 사람들은 깔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운동이 안 돼요. 최대한 높이 올라왔다가 내려와야 돼요. 올라왔다가 내려와야 돼. 그래서 팁은 팔꿈치로 뭔가 목표를 만들어줘야 돼. 팔꿈치로 허벅지를 터치하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 그래서 이 허벅지를 이렇게 해서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팔꿈치로 허벅지를 터치하고 내려와 주는 거야. 힘이 좋은 사람들은 좀 멀리 가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죠. 근데 복근 힘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못 올라오겠죠. 당겨주는 거야. 이 상태에서 터치하고 내려오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아시겠죠? 저는 이 정도 딱 좋아요. 터치하고 내려오고 끝까지 쭉 올라가서 터치하고 내려오고. 아시겠죠? 네. 올렸을 때 이 발을 치게 돼. 멀리 손을 뻗고 잡아줘.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자 레그레이즈 하는 방법은 자 오리동작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 운동 같아요? 이건 자연근 운동이에요. 보면 복부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척추가 굴곡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굴곡이 돼야 돼요. 말아줘야 돼요. 그래서 발하고 이 골반이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 상태에서 떨어졌다가 굴곡 이완, 굴곡 이완 이렇게 해야 하복부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체를 고정시켜 놓고 윗부분을 고정시켜 놓고 아랫부분이 주로 요추가 많이 말리잖아요. 여기보다.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이는 것이고 그래서 하복부 운동이에요. 이거는. 아까 먼저 했던 시덥이라든지 크런치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고정이 되고 위에가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복부 운동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100% 상복부, 100% 하복부 아니에요. 예. 60대 40 내지는 70대 30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내릴 때는 땅에 닿지 않게 여기까지만. 무릎은 너무 구부리지 말고 현 상태에서 아시겠죠? 해가지고 이게 뭐라 그랬더라? 힙스러스트. 예, 힙스러스트를 같이 병을 해주면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올려주시고 좀 더 높이. 그렇지. 이 상태에서 레그레이즈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다리를 높이 쭉 올려서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레그레이즈 이 상태에서 최대한 높이 쭉 올렸다가 내려오세요. 이거를 연속 동작으로 예, 아시겠죠? 네, 이거 해보세요. 운동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등도에 대한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손을 뻗고 손을 손바닥으로 무릎을 터치하고 2초 동안 멈춰주세요. 자, 멈춘 상태에서 힘을 쓰는 게 뭐라고 그러죠? 무슨 수축이라고 그러죠? 등척성. 지금까지 해왔던 복부 운동은 등작성 운동인데 이거는 등척성으로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와서 이 정도, 이 정도 멈추고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예. 크런치랑 비슷한데요. 잠깐 멈춰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발을 올리고 그 상태에서 자, 좌우로 왼쪽으로 힘드네 이거 내가 안 해봤는데 자,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예.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가면서 가는 거죠. 이거는 복사근적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해볼게요. 등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 많이 없이 수축한 상태에서 멈춰주는 거죠. 이게 등축성이에요. 자, 그런데 어떨 때 등축성을 해야 되느냐? 자, 허리 아픈 사람들은 특히 디스크 환자들이 자, 병원 가면은 어떤 운동 하라고 그럴까요? 강화 운동 하라고 그러죠. 복근 강화 운동 하라고 그러고 허리 강화 운동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환자가 헬스장에 갔어요. 트레이너한테 복근 강화하고 허리 강화 운동 시켜주십시오. 하면 뭘 시킬까요? 막 시럽, 막 레그레이즈 막 시키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디스크 환자는 뒤로 가는 거는 괜찮지만 앞으로 숙이는 게 아주 안 좋은 그런 동작이에요. 그래서 요추 앞으로 많은 동작이 있죠. 그 동작이 안 좋아요. 근데 거의 모든 복부 운동은 요추를 말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까 같이 멈춘 상태에서 힘든 상태에서 멈추는 거, 이런 등척성을 해주는 게 좋아요. 또 예를 들자면 허리 강화 운동 한답시고 데드리프트는 힘드니까 뭐 그런 쉬운 거 있죠. 백 익스텐션이라든지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요추가 말리죠, 쓰이죠. 예. 그것도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요추의 가동 범위가 없이 근육에 힘을 쓸 수 있는 등척성 운동을 시켜줘야 돼. 예를 들어서 엎드린 상태에서 뭐라 그러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슈퍼맨 운동 있잖아요. 예. 그런 운동, 그런 등척성을 시켜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복부 운동 중에서 복부 운동 할 때 본인이 디스크가 있다. 그럼 절대로 요추를 과도하게 많은 그런 동작은 피해 주셔야 돼. 그래서 아까 같이 등척성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누워봐. 예를 들자면 자, 무릎 세우고 올라오려고 노력을 해봐. 힘써. 여기서
잡아버리는 거야. 힘을 쓰고 있는데 못 올라오죠. 예. 관절에 가동범위 없이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쉬고 다시 한번 5초 쉬고, 예,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등侧성 수 있게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등侧성 복부 운동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자, 크런치인데 사이드 크런치, 아니 오블리크 크런치를 해볼게요. 자, 오블리크 크런치는 옆으로 모로 누운 상태에서 한 손을 머리 옆으로 하고 한 손은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예, 손은 중심을 잡아주고. 자, 오블리크 복사근의 기능은 늑골하고 장골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부학적 근육의 그 기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하면은 뭐 외복상은 내복상 같이 되겠죠. 예, 근데 본인이 외복상을 강조하고 싶다, 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육의 무늬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지부가 무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운동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이완시켰다가 식을 때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예, 이렇게 서주는 거죠.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아시겠죠? 그래서 보디빌딩에서는 내복상은 안 보이죠. 외복상은만 보여요. 그래서 내복상은보단 외복상을 더 강조해 주는 게 좋은데, 네, 보디빌더가 아니고 일반인이다 그러면은 근육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외복상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복상은도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예. 이완은 이 방향으로, 수축은 뒤로.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예. 이렇게 해주면은 내복사근이 주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운동을 할 때 옆으로 풀려고 하니까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건 운동이 아니야.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앞으로 가주는 거죠. 이완했다가 몸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아시겠죠? 네. 자, 케이블을 잡고 자, 이 그립, 이 케이블하고 내 손하고 머리를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뒤통수 뒤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이게 떨어지면 움직이면 안 돼. 딱 고정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자, 엉덩이 약간 뒤로 빼고 고립을 해서 자, 복근을 이렇게 이완시켜줘야 돼.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자, 고관절하고 골반하고 요추는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완. 아시겠죠? 이완. 이 상태에서 척추를 말아주는 거예요. 척추를 말면서 팔꿈치를 내 무릎 쪽으로 갖다 댄다고 생각하시고 쭉 말아요. 고양이 등처럼. 자, 호흡은 들어 마셨다가 당기면서 후 내뱉어 줘야 돼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자, 잡고 이 상태에서 자, 척추 긁으면 안 시키고 고관절만 쓰는 거야. 이게 오류예요, 오류. 자, 이러면 안 되고 이완, 수축, 이완하고 말아두고, 이완, 말아두고. 이해 가죠? 높이 좀 더 높이. 그렇지. 눈치가 많이 말릴 수 있게 높이 올라가야 말리는 거야. 까짝까짝 하면 이게 운동이 안 돼. 그렇지.
끝까지. 항상 운동은 최대 반복.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막 흔들리니까 힘들어요. 예.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힘들 거야. 그래서 버티컬 레그레이즈라고 그냥 알죠 뭔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마치 받쳐놓고 이렇게. 요거 그거 하면은 훨씬 그립도 편하고 그리고 등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고립이 잘 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집중 잘 되고 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블 크런치 해볼게요. 자, 케이블을 뭐 일자바, 보통 일자바가 좋아요. 잡기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케이블 잡고 자, 이 그립, 이 케이블하고 내 손하고 머리를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뒤통수 뒤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이게 떨어지면 움직이면 안 돼. 딱 고정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자, 엉덩이 약간 뒤로 빼고 고립을 해서 자, 복근을 이렇게 이완시켜줘야 돼. 이렇게 이완시켜주고 자, 고관절하고 골반하고 요추는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완. 아시겠죠? 이완. 이 상태에서 척추를 말아주는 거예요. 척추를 말면서 팔꿈치를 내 무릎 쪽으로 갖다 댄다고 생각하시고 쭉 말아요. 고양이 등처럼. 자, 호흡은 좀 마셨다가 당기면서 후 내뱉어 줘야 돼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자, 잡고 이 상태에서 자, 척추 기공을 안 시키고 고관절만 쓰는 거야. 이게 오류예요, 오류. 자, 이러면 안 되고 이완, 수축, 이완하고 말아주고, 이완, 말아주고. 이해 가죠? 네. 자, 해볼 사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 마치 받쳐놓고 이렇게. 요거 하면은 훨씬 그게 또 편하고.